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스트리트 포토 강다니엘입니다. 제가 교토그래피에 다녀오고서 아직 편집해서 올리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제가 부산 산지 이제 한 14년 정도 됐어요. 14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살면서 참 많은 골목을 다니고 또 많은 곳들도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산에 사진을 찍으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부산에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찍으면 좋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미리 대본을 준비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선순위로 생각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라고 할 정도로 스트리트 포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리트 포토라는 게 어떤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된 것에 의해서 연출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와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은 스냅사진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스냅사진이라는 거가 진짜 사진 포토그래퍼의 감각과 감성과 어떤 즉흥성을 가지고 어떤 피사체를 해석해내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대 시대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떤 사진가가 어떤 눈으로 어떤 감성으로 어떻게 보려고 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요 부분이 현대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카메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도 중요한 게 또 아니고 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는 사진을 좀 오래 해서 뭔가 이렇게 출사지라든지 관광 명소의 어떤 그런 사진보다는 나는 나를 음미하면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생각하면서 뭔가 찍어내는 사진을 하고 싶다. 이제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산에 여행을 온다면 어디에 가면 좋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구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어떤 촬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저는 몇 군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면. 서면을 가면은 서면은 일단 골목 사이에 되게 맛집들이 많이 있고 또 예쁜 어떤 패션 브랜드 곳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서면 안에 이제 점포동 쪽이라고 해서 점포성당 그 뒤편 해가지고 그쪽 점포동 쪽이라고 해서 카페 골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카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류 브랜드도 있고 예쁜 에코 무슨 샵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해리단길에 빗대어서 전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위주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서면이나 그 전리단길 그쪽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부산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광복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동, 남포동, 국제시장, 부평동 깡통시장, 그 다음에 보선옥 책방골목, 그 다음에 찾길 건너가면 또 자각시장까지 해서 다 하나의 권역이에요. 조금 더 벗어나면은 이제 영도대교가 있고 그래서 그게 다 같은 권역인데 거기 진짜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진짜 명동 같은 곳이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로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주변 사이 골목골목에도 먹거리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광복동도 이제 사람을 찍고자 하는 스트리트 포토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가볼 만한 곳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해운대인데 해운대 해수욕장 쪽이 아니라 그 해운대에서도 이제 우동 그 뒤에 해운대 옛날 기차역 뒤편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하철역 말고 지하철역도 물론 같이 위치하지만 기차역 건물 뒤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도 해리단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엣지꿀 예쁜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이제 명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면서 찍을 수 있는 스트릿 포토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람 위주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가 아니라 진짜 그 나만의 감성으로 무엇을 찾아보는 그런 개념에서 사람보다는 이제 어떤 건물이든 골목이든 길이든 뭐 가로등이든 뭐 어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리트,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꼭 사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스트리트 포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사진 전시를 할 때 좀 많이 얘기했던 제 어떤 컨셉이 골목은 사람의 숲이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길이 나고 골목이 생기고 가로등이 설치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어떤 계획에서 설계되는 그런 공동주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다 왔었었고 피난민들이 왔을 때 살아갈 집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다 뭐 판자떼기를 가지고 산으로 들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그게 점점 뭐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됐다가 뭐 됐다가 하면서 점점 그 주택 형식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삼만디라고 하거든요. 삼만디가 쉽게 말하면 삼복도로예요. 산의 배복장, 삼복도로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 삼복도로에도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도 대형버스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부산만큼 삼복이 발달된 도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이슈로 인해서 되게 어떤 삶의 주거 형식이 형성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산의 골목들이 재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재밌다는 것은 많이 보지 못한 길과 언덕과 골목과 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 중에 이제 문현 안동네가 있었고 매축지 마을이 있었는데 문현 안동네는 뭐 2008년도에 건축 재생 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디자인상을 받았던 걸 알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벽화 마을을 3년에 한 번씩 봉사자들이 전문 학생들이 그리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재개발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는 작년엔가 이제 재개발해서 다 이제 평지로 싹 깨끗이 없어지고 조만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현 안동네는 사라졌고 그리고 매축지 마을이라고 해서 그 바다를 메워서 말 마곡간 일본이 러일 전쟁 때 쓰는 말을 뭐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말 마곡간 형식으로 해서 약간 지대가 낮은 이제 매축지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3분의 2가 재개발로 다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뭔가 사람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거 사람이 꼭 있어야 사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손길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골목들이 저는 되게 음미하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부산에서 좀 골목 사진 좀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는가 이제 싶은 곳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뭐 집단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막 출싸우는 걸로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부산 분들, 어르신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관광지가 돼버려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여럿이 가지는 마시고 뭐 한 2-3명 정도의 사진 좋아하거나 또는 같이 일행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작은 카메라를 들고 스트릿 포토를 좀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위주가 아니라 풍경이나 뭐 어떤 그런 걸 위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저게 되게 재밌고 저기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찍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셔서 조용하게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저는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버는 상업행위를 하는 많은 사진가들이 하는 것과 별개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명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사진을 찍는 행위가 좋지 않겠나.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는 조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내 속으로 필터링이 되고서 뭔가를 바라보는 눈이 돼야만 카메라 들고 찍기 때문에, 물론 뭐 길 가면서 보이는 대로 찍기도 해요. 근데 찍긴 하는데 그런 것 속에서도 계속 내가 속으로 갈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오래 하셨는데 그냥 뻔한 출사지나 이런 데보다는 나는 좀 이색적인 부산의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그런 걸 한번 사진으로 작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것들을 가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록 사라졌지만, 문현한 동네가 사라졌지만 문현한 동네의 모습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자주 갔었고 더우면 그 골목에서 앉아서 잠깐 땀을 닦고 물을 마셨던 그 골목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매축제 마을도 밤이면 낮이면 많이 갔었고, 그리고 제 좀 대표 사진 중에 하나가 매축제 마을이 있는데 이제 그 사진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매축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매축지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매축지도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인데, 아무튼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마을이고 대단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바운더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살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걸 알고 가면 더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향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향기를 사진가가 좀 찍어서 남길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으로 너무 많이 다니지 마시고 한 2분이나 3분 정도 해서 이렇게 같이 사진하시는 분들과 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한 군데씩 알려드리겠습니다.